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면 즐거운 라디오 서울 방송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 바이든 부통령이 급진적 진보인 카멜라 해리스 후보에게 크게 졌습니다. 해리스 후보에게는 스타 탄생 순간이지만 민주당 전체는 재난일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 한다냐고 생각하는 질문에 모든 민주당 후보가 예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이민 이슈에서 가장 박수를 많이 받은 부분은 기독교를 앞세우는 공화당이 세장에 갇히는 아이들을 용납하는 위선을 그만두라는 지적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 토론회 때와는 달리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3번 언급됐고 탑 이슈인 중국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려고 하는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오늘 아침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전체가 불법일 수 있다고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오늘 지적했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보다는 푸틴 대통령과 자신의 자존심을 챙긴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에는 페이크 뉴스가 없어서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학교에 다니고 일을 하는 호주 대학생이 지난 화요일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카지노 업계가 인공지능을 대대적으로 활용해 도박 중독자를 크게 늘릴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옵니다. 카지노 업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궤변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항상 후보들의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후보의 토론회에서는 누가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 과연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들의 토론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이겼는가?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기 힘든 사람이 이겼는게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 바이든 그 후보가 어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뭐 회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더군다나 백인이고 나이가 많고 어제 그 나이 문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또 공격을 받은 그 후보는 본인보다 조금 젊고 여자고 흑인이거든요. 어제 무대에는 유일한 흑인이었습니다. 전날 뭐 코리 부커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쭉 그 뉴스를 리뷰하면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이 눈에 띄는데 하나는 뉴욕 포스트 타블로이드 신문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루퍼트 머독이 사주인 뉴욕 포스트에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맨 앞 페이지가요. 누가 선거에서 지기를 원하는가? Who wants to lose the election? 그리고는 뒤에 후보들이 전부 손드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바로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헬스케어 줘야지 되느냐라고 했을 때 10명 후보가 모두 손을 들었었던 이 사진이 눈에 띄고요.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조 바이든을 크게 누른 카멜라 해리스가 오늘 이게 그 당시에 내 모습이었어요. 아주 그 깜찍한 흑인 어린 아이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글쎄요.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건강보험을 줘야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불법 체류자에게도 줘야지 된다고 하고 그를 위해서 필요한다면 중간층의 세금까지 올리겠는가라는 아주 그 현명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회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조건절을 달아서 필요하다면 중간층의 세금도 올려야지 될 필요가 있다. 헬스케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지적을 했고 카멜라 해리스도 조 바이든을 누른 것은 굉장히 잘했지만 이제 모든 국민에게 전부 헬스케어를 줘야지 되는가? 헬스케어 for all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조 바이든과 굉장히 가까웠었던 이런 부분은 또 본 선거에서는 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요.
우선 이제 어제의 그 토론회를 보고 카멜라 해리스가 이겼다 다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조 스카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도 이제 MSNBC, NBC, 텔레문도에서 중계를 했는데 MSNBC의 오늘 아침 모닝쇼 이제 막 끝났어요. 조 스카보로가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공화당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공화당을 아예 탈퇴까지 한 사람입니다. 공화당의 하원 의원이었고요. 연방의. 민주당의 어제 그 토론회는 재난이다. 사람들이 안 받길 바란다라고 얘기하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너무나 바이든을 눌렀기 때문에 바이든이 어느 정도 중도이기 때문에 본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를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오바마 때보다도 훨씬 더 그 후보들이 좌측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소속 같은 무당파 같은 사람들을 커버할 때는 본선거에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이 조 바이든 후보가 좀 어떤 면에서 너무 느슨하다, 말 실수도 잘하고 그런 면은 있지만 가장 중도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이제 한번 밀어보자 했는데 어제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전해드리겠고 어제도 역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공화당도 그렇습니다만은 경제, 헬스케어, 이민, 무역, 기후변화, 뭐 러시아 문제도 조금 나왔고요. 그런 이슈에 대해서들 후보들이 토론을 했는데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그 비난하는 그런 그 후보들의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요.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부자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을 걷어내겠다라고 뭐 처음부터 아예 그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지적합니다. Donald Trump has put us in a horrible situation. We do have enormous income inequality. And the one thing I agree on is we can make massive cuts in the $1.6 trillion in tax loopholes out there. 네, 그리고는 그를 나중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격했던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지금 좋다, 경제가 좋다고 하고 실업률이 뭐 얼만큼 만에 최저라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잡을 2개, 3개를 가져야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겨우 생활비를 겨우겨우 막을 수가 있다. 한 가지 일만 해서 지붕이 있는 집에 살고 식탁에 푸드를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된다. They're working 2 and 3 jobs. So when we talk about jobs, let's be really clear. In our America, no one should have to work more than one job to have a roof over their head and food on the table. Thank you very much. 네, 이제 이때 박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처방약 값을 내리겠다. 버니 샌더스는 반 정도로 내리겠다. 지금의 그런 얘기도 했고요. 이민과 헬스케어가 이게 중복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어제 보니까 사람들의 스토리로 본인의 스토리를 넣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국경을 단속한다고 하는데 엄마가 카요리를 시켜서 돈을 주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멕시코보다 더 남쪽에서 멕시코로 아이만 돈 주고 이 아이의 미래만은 미국에서 어떻게 힘들게라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 엄마의 심정 why라고 반문을 합니다. A mother who pays a coyote to transport her child through their country of origin, through the entire country of Mexico, facing unknown peril. To come here. Why would that mother do that? I will tell you. Because she has decided for that child to remain where they are.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한 일은 He says go back to where you came from. That is not reflective of our America and our values and it's got to end. Governor Hickenlooper. 네, 굉장히 많은 박수를 받았고요. 역시 대통령이 그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밸류가 아니다. 물론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박수를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Raise your hand if your government plan would provide coverage for undocumented immigrants. Okay.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undocumented
액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팍스가 아니니까요.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건강보험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느냐. 전부 그 손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설명들을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어제도 카멜라 해리스와 함께 떠올랐던 그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의 시장인 피트 불저지, 본인이 불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음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건강해야지 미국이 건강하다. 내가 그 시장으로 있는 이 지역을 보더라도 서류 미비자들도 직접적으로건 간접적으로건 세금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머전시 룸에 가면 어떻게 되고 해서 1,100만 명이나 일단 되는데 서류 미비자가 이 나라에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어서 말하는 게 공화당은 굉장히 기독교를 많이 말하고 종교를 말하는데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공화당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 기독교, 뭐 예수의 가르침,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정부가 아이들을 세상에 가두고 이런 것을 좋다고 보는 것?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But we should call out hypocrisy when we see it. And for a party that associates itself with Christianity, to say that it is okay to suggest that God would smile on the division of 가시 가족이 분리되고 그런 것을 볼 때 스마일 하실까요? children in cages has lost all claim to ever use religious language again. Vice President, 그리고는 다시는 이제 그 종교라는 말을 그 쓰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또 다른 뭐 후보는 어린이 학대, 어린이 납치 이런 것을 정부가 지지하는 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처음부터 이제 중요한 후보들이 많이 등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비난을 했거든요. 버니 샌더스 후보입니다. 뭐 병적인 거짓말장이다 뭐 이런 말까지 했어요. The American people understand that Trump is a phony, that Trump is a pathological liar and a racist, and that he lied to the American people during his campaign. He said he was going to stand up for working families. Well, President Trump, you're not standing up for 또 working families. 거짓말장이일 뿐만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자고 가짜고 캠페인에서 했었던 말 안 지키고 있다. 워킹 클래스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는 1%. That's how we beat Trump. We expose him for the fraud that he is. 그렇게 말해놓고는 지금 그 부자들이 얼마나 그의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보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어제는 그 노스코리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그 기후변화 무시하고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노스코리아와 김정은 위원장과는 그렇게 잘 지내느냐 카멜라 해리스입니다.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And I'm going to tell you why. Because I agree, climate change represents an existential threat. He denies the science. You want to talk about North Korea, real threat in terms of nuclear arsenal, but what does he do? He embraces Kim Jong-un, a dictator for the sake of a photo op. Putin, you want to talk about Senator Russia? Harris, we're going to do 네, 김정은과 사진 찍고 글을 품으면서 과학을 완전히 무시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후보 누군가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Just in Europe, he flew to the G20 last night and attacked Japan, Germany, and a third ally of ours without saying anything about North Korea or Russia. 네, 미국이 지금 G20 정상회담에 가서도 동맹국을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북한이라든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언급이었고요. China, we need to cooperate with them on climate change, AI, and other issues. North Korea. 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을 때 중국과 그 북한 문제라고 제리 양이 얘기를 하는군요. 전 그 야후를 창업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그 후보들의 토론은 뭐 중요한 이슈들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했었던 게 이제 하루 종일 아마 예비선거 내내 이 테이프이 되풀이 방영될 텐데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라는 후보가 흑인 여자 후보가 백인 남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슈예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이면서도 공화당과도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70년대부터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인종차별주의자, 특히 인종차별주의로 유명해진 그것으로 평판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당선된 그런 정치인들과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멜라 해리스도 나는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버싱에도 반대다. 버싱이라는 게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들, 흑인 학생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그 스쿨버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백인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흑인 아이들과 같이 다니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 그게 1950년대가 아니라 1970년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74년도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그런 것에 이제 동조하는 무리들과 함께 일을 하고 버싱하는 것에, 스쿨버스를 흑인들과 백인 같이 타게 하고 하는 것에 반대를 했다 하는 그런 공격이었는데, 조 바이든 부통령이 제대로 그 공격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There was a little girl in California who was part of the second class to integrate. 2등 시민 소녀라는 거죠. And she was bused to school every day. And that little girl was me. 그게 나였다. In terms of busing, the busing, you would have been able to go to school the same exact way because it was a local decision made by your city council. That's fine. That's one of the things I argued for. That we should not. 이 조 바이든 부통령은 그 본인이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큰 이슈를 그 사람들과 함께 했어야지 됐고, 또 부분적으로는 어떤 그 본인이 이제 20대 젊었을 때부터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노련한 소위원회의 의장 자체가 그런 사람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또 뭐 그런 그 교육할 때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것이고 당신의 지역구의 시의원이 결정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카멜라 해리스가 그럼 지금 그때의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또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Biden, do you agree today that you were wrong to oppose busing in America then? No, do you agree? I did not oppose busing in America. What I opposed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조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제로 그랬어요. 민권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그 말을 하지만, 사람들은 어제의 그 토론에서 그 장면에서 그 당시에 내가 이렇고 일했는데 그 자체는 좀 그렇지 라고 딱 그 잘라서 얘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돋보였고, 무엇보다도 검찰 출신이어서도 그렇고 원래 뭐 말도 잘하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상대가 말할 때 또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 다 참견하지도 않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아주 적절한 순간에 그 톤도 완벽하고 확 가서 그냥 때려 눕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조 바이든이 아주 하염없이 무너졌고, 그에 비해서 저는 아주 젊은 인디아나주의 그 후보의 같은 경우는 지금 인디아나주에서도 백인 경관이 흑인을 살해를 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흑인이 뭐 예를 들어 26%인데 그렇다면 왜 흑인 경관은 6%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질문이 지난번에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인디아나주에 그 떠오르는 그 사우스밴드의 시장인 피트 부르저지가 얘기하기를, 내가 그거 잘 못해서 그렇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렇다. 그게 본인의 실책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그 운전자가 흑인이건 백인이건 경찰과 딱 만났을 때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하니까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데 조 바이든은 그 당시에는 이랬고 뭐 좀 잘 설명을 했으면 됐을 텐데 그것을 못해서 오늘 아침까지 조 바이든이 뭐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지금 낮아졌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해서 조 바이든이 세 번째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가? 조 바이든의 지지자로서는 아주 보기가 힘들었었던 그런 순간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 그 후보는 평생 저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말을 한다던가 이런 건 없었는데 전혀 어제도 개선되지 않았고요. 좀 현상 유지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또 아웃 오브 터치가 아닌가, 그런 부분, 실제로 또 그 건강보험 부분에 대해서도 10명의 후보가 다 손을 들었다고 했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모르게 들은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회자가 질문을 바로 했죠. 왜 다른 후보들은 다 그 서류 미비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지 된다고 하는데 반대하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바로 정정을 하더군요. 아니다. 나도 그 서류 미비자에게도 건강보험을 줘야지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어디서 왔건 지금 상태가 어떻건 인간이라면은 뭐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 돈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고 치료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꾸만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시절과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고요. 어제 버니 샌더스도 별로였고, 그리고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카멜라 해리스와 함께 인디아나의 작은 시의 시장이 주목을 받긴 했지만 이 사람은 또 오픈리 게이거든요. 오픈리 게이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픈리 게이인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겨룰 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문제는 조금 더 멀어 보이죠. 바이든 후보보다 현재로서는요. 그런 부분. 그러나 지금 인디아나주의 피트 불저지 시장은 굉장히 좀 정직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해서 글쎄요. 이 토론의 결과가 바이든 후보에게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되는 문제고, 그 밖에 어제 별로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토론에서는 제리 양 같은 경우는 타이를 매지 않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것도 주목받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아주 끝은 아닙니다. 7월 30일과 31일 두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33일 남았고, 어제와 그제의 토론은 마이애미에서였는데 이번에는 디트로이트에서, 그리고는 CNN 방송이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본인이 질 가능성이 높은 조 바이든이 스스로 넘어져 버렸기 때문에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허약함을 어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조 바이든에 대해서 불안했었던 부분, 어떤 때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했고, 그 부분은 버니 샌더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지 되겠죠. 중국 등에 대해서는 잠시 다른 이슈와 함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G20 정상회담에서 만났거든요. 지금 한국과 일본은 새벽이기 때문에 잠을 자고 있을 테고, 날이 밝아서 저녁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기타 등등 해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을 때 미국 기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거의가 이 문제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또 대선에 개입을 한다고 하고 전보다 더 한다고 하고 하니까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이 푸틴 대통령에게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none of your business. 내가 이 푸틴 대통령과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저널리스트니까 상관이 있잖아요. 저널리스트는 대통령을 취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 What I say to him is none of your busines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자들이 그 질문을 다시 안 할 리가 없는 사람이죠. 이번에는 또 푸틴 대통령과 같이 만났을 때 둘이 이제 회담하기 직전에 서로 이제 사진 찍고 하는 것 있잖아요. 작은 테이블에, 항상 그 테이블에는 꽃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앉아서 아무런 메모 같은 것 없이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메모, 종이 이런 것 안 가지고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A4 용지 몇 장을 들고 가서 거기서 했지만,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빈손으로 앉아서 이제 회담하려고 할 때,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그 푸틴 대통령을 씩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고.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네, 잘 안 들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살짝 뭐 상관하지 마세요 했고, 푸틴도 당연히 옆에 통역이 있었거든요. 통역이 옆에서 네, 그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 meddl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푸틴은 그냥 왜 능글맞은 웃음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푸틴의 아주 애매하고 모호하고 스파이 마스터를 오래 했었던 사람, 그리고 국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의 미소로 그냥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으면서 기자들에게는 yes, of course, I will 하면서 개입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푸틴 대통령에게 오히려 그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에서의 언론과의 관계가 부러운 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요, 페이크 뉴스가 있는데 러시아에는 이 문제 없죠? 하니까 푸틴 대통령이 우리도 있다고. 러시아가 얼마나 언론을 탄압을 해요. 완전 통제를 하면서도 이제 몇몇 그 저널리스트들이 트위터로 뭐로 할 경우는 뭐 어디 영국까지 쫓아가서 독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we also have 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을 G20까지 가서 동행 취재하는 미국 기자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언론 탄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페이크 뉴스 있는데 당신 나라 없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인 거죠. 뭔가를 확 쥐어잡고 흔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 지금 그 행정부도 그렇고 백악관도 완전한 뭐 충성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로열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 나라에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을 만나고 할 때 그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슬슬 기잖아요. 무릎만 안 꿇었다 뿐이지. 김정은에게 젊은이들이 확 기고 또 나이 많은 젊은이들은 젊은이라고 하고 나이가 2배 이상 되는 사람들도 머리를 조아리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많이 봐서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에게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푸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하는 것.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도 있는 게 그것을 인정을 할 때 자신이 지난번 선거에서 푸틴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다. 도움이 얼만큼인지는 모르지만 도움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도 뭐 이해는 되고요. 또 어제 민주당 후보들의 그 토론 가운데서 당연히 이제 중국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오늘 그 오후가 되면은 그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여러 그 얘기가 오고 갈 텐데 중국에 대해서 많은 후보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카멜라 해리스와 함께 제일 어제 토론을 잘했다고. 이 사람은 정말 좀 깨끗해 보이고요. 그 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정직해 보이고 정직한 답변도 했고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스킬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정치를 한 조 바이든이 굉장히 미숙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 브리저지 시장은 중국이 도전인 것은 아주 시리어스한 도전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도전이 미국에서 볼 때 곧 사라지지도 않을 거다. 더군다나 중국은 지금 테크놀로지를 독재에 활용하고 있지 않는가 시진핑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처는 제조업과 특히 미국의 농부들을 고통받게 한다. 관세와 세금은 미국 사람들에게 1년에 뭐 $800 이상, 몇천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더 그 생활비로 지출을 해야지 되고
중국이 너무나 많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하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중국에 집착하는 그런 모델이 나는 시진핑과는 사이가 좋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그 생활에 고통을 주는 관세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클 베넷 상원 의원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중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를 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중국을 압박을 할 때는 다른 나라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압박을 해야지 효과가 있다. 이게 지금 독일에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죠. 함께 해서 해야지 중국이 이란에서 오일 수입하지 말아라 해도 이란에서 오일을 수입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함께 압박을 해주면 지금 중국은 1대1로 등등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에 다 협조를 받아야지 되는데 유럽에서도 이제 미국이 유럽에 기후 협약 탈퇴 이런 것 안 하고 유럽 그 동맹국을 우리 몹쓸 나라들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할 때는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다시 했고요. 그리고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제가 제리 양이라고 앞서 잘못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앤드류 양 같은 경우는 이 관세 부과와 무역 전쟁은 미국의 사업체와 어떤 수입업체와 일하는 사람만을 고통받게 할 것이다. 중국 사람도 고통받겠죠. 그러나 미국 사람도 고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지는 되지만 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어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G20 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뉴스가 나온 게 그 호주 총리가 그 얘기하기를 호주의 29살 된 평양대학교의 학생이기도 하고요. 또 그 투어 가이드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어 가이드이면서 트위터 등을 통해서 또 퍼스널 그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가족들과 함께 나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 하는 것도 하고 이게 이제 날마다 올리고 해서 그랬는데 화요일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 그 호주 총리가 그 많은 기자들에게 답변을 했는데요. 알렉스 그 시글리가 답변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호주 사람이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 아니야? 왜냐하면 북한에서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개인 그 트위터도 쓰고 블로그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지금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고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이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무엇이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리고 즐긴다면 좋은 것이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카지노인데 셀린 디온 최근에 마지막 공연한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셀린 디온의 남편도 도박 많이 했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 가운데서 카지노 게임 즐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활비를 털어서 하고 빚을 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저지르지 않아도 될 일을 저지르고 하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카지노 업계가 지금 또 갬블링 웹사이트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도록 게임을 더 많이 하고 배팅을 더 많이 하고 하도록 인공지능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어떤 아이스크림을 이 손님은 많이 먹더라 하는 것을 한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으나 도박이라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은 50달러만 내면은 프리로 자동차도 태워주고 호텔도 프리고 기타 등등 하잖아요. 사람들을 계속 이제 가지고 가려고 그쪽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요즘에 나온 인공지능은 오늘 그 엑시오스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머신을 좋아하고 얼만큼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또 그 기타 등등 모든 그 사람의 습관을 전부 뭐 감시 카메라도 있고 하니까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알아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무료로 할 수 있게 뭔가를 더 주고 이쯤에서 더 줘야 되겠어. 이런 것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미 큰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작은 카지노에서도 뭐 여러 회사들이에요.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마케팅도 그러한 형태로 하고 심지어는 그 카지노 안에 머신도 좀 잘 리어레인지를 하는 거죠. 여기에 놨던 걸 여기다 놔서 테이블 게임 같은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해서 맥시멈 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공건강 관계자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을 그 카지노 업계에 활용하는 많은 회사들 제가 회사 이름은 불러드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프로그램을 뭐 시저스 팔레스라든가 아니면 MGM이라든가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 목적은 사람들이 좀 더 이 갬블링 문제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론 많은 분들 라스베가스 가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요즘 뭐 프로그램이 많으니까요. 가족끼리 가면은 그러면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딱 이만큼만 해야지 하고 딱 그 예산에서 맞게 하잖아요. 어떤 때를 빼고는.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타겟으로 두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중독이 됐거나 중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마카오에서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많이 그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걱정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 회사들에서는 갬블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이미 그 갬블이 허용이 된 국가, 허용이 된 주와 도시이기 때문에 뭐 그 밖에는 그 애프터에는 개인이 그 스스로 관장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스스로 컨트롤하기에는 인공지능의 힘이 너무 많이 뻗쳐오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약간 또 뒤로 물러섰네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최근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아마 저는 그 마음속에는 북한 문제가 핫하고 이랬을 때 본인이 과거에 뭐 김일성도 만났고 그리고 중간에 또 그 억류된 사람 뭐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의 마지막 불꽃을 피우리라 94세이지만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뉴욕타임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주면 하겠다 이런 기고문도 쓰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한 그 이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는 2016년 선거에서 졌다. 그렇게 말을 해버렸거든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만약에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2016년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다. 졌다. 그는 러스트라고 과거형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의 그 입장에서 대선에 개입했으니까 하니까 사회자가 팔로우업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불법이라는 말이냐 했더니 이제 나중에는 결국 제가 헤드라인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점을 그 캐치를 못했는데요. 나중에는 I just say 내가 이미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제 말이 틀리네요. 말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법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장관 전체적으로도 다 행정부가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도 본인도 이제 이미 말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워 담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카라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와서 수십 년을 살았고 불법 체류자로 되고 이게 의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오바마 시절에 그 사람들은 추방하는 것을 멈춰야지 된다 하면서 자격이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운전면허증도 주고 일도 하게 하고 세금도 내게 하고 하는 그 다카 프로그램이요. 이것을 어느 순간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낸시 펠로시 나의 친구 낸시 척하면서 어떻게 해보겠어 하다가 또 방향을 확 틀어서 2017년도에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겠다 하고는 이제 결국은 소송까지 한 거예요. 소송을 했는데 두 군데의 연방 그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지금 그 법무부가 대통령 편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소속이에요. 백악관 소속처럼 돼 있어요. 여러 중요한 이슈에서 해서 법무부가 그 연방법원에서 빨리 이걸 결정을 해줘라 하는데 연방법원에서 미적 미루다가 결국은 그것이 그 다카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이 합헌인가 아닌가를 다음 회기에 심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시정부는 이제 7월 달에 새로운 회기 연도가 시작이 되지만 연방정부는 10월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심의하고 시간 걸리고 한창 정말 이제 예비선거가 막 불붙고 이런 시점에 이 다카라는 가장 뜨거운 헬스케어와 함께 뜨거운 이민 이슈가 연방법원의 손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서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는 어제 1차 그 그룹이 전부 1차 토론이죠. 이틀 동안 열린 게 다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1차 토론 때의 승리자도 2차 토론 때의 뭐 최고의 승리자도 드러지 리포트의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앤드류 양이 제일 잘했다. 이거 조금 동의하기 좀 힘드네요. 앤드류 양이 별로 그 존재감이 없었는데요. 기업인이고 변호사고 뭐 기업인으로 그 벤처 그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돈을 기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 어쨌든 하나의 매체에서의 얘기하는 것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지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로스앤젤레스는요. 6월 말 아니거든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날씨에게 물어볼까요? 강혜진이었습니다.